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의회 승인 없이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때린 건 월권. 따라서 4월 2일 발표된 상호 관세는 무효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효력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당장 달라진 건 없었죠. 하지만 근거가 된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을 향해 50%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7월 9일까지 미루겠다고 해 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가뿐하게 뛰어넘었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70% 넘게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여파를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젠슨 황 CEO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중국 반도체만 키워준다고 지적하면서 이 제한만 없었으면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엔 또 일론 머스크가 기업 CEO 본연의 임무로 복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머스크 CEO가 정치 현장에서 물러났는데요. 머스크는 회사 운영에 초집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하루 24시간, 주 7일 경영에 매진하는 이전 업무 스타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한눈 팔기에서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는 안도감과 그래도 복귀해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교차한 한 주였습니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 속에 유일하게 잘 달리고 있는 중국 전기차들이 안방에서 가격 치킨 게임을 펼쳤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비아디가 다음 달 말까지 최대 35%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출혈 경쟁 우려가 커졌는데요. 저가 전략으로 시장 장악력을 확대하려는 비아디와 또 이에 맞선 경쟁사들이 맞붙으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죠.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시장 파이를 놓고 선두그룹이 가격을 낮추는 사이 중국 시장에서 해외 전기차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내수 또 수출의 동반부진으로 경기 부양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실제로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최근 다소 안정된 환율 움직임도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죠. 이상 이번 주 헤드라인 뉴스들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치 굿바이를 외쳤습니다. 드디어 돌아온다는 시장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유럽에서 들려온 판매 반토막 소식도 머스크의 복귀 앞에서 악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정치 외도를 끝내고 다시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머스크, 과연 믿어도 될까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머스크 CEO 정치 활동 이제 공식적으로 종료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효율부를 이끌면서 공무원 인력 감축 등 재정 지출을 줄이는 역할에 앞장서 왔는데요. 130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역할에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머스크 CEO는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특별 공무원으로서 나의 예정된 시간이 끝났다면서 정부 효율부의 임무는 시간이 갈수록 정부 전반에 뿌리 내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특임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떠나는 거는 예정이 돼 있었고 이제 경영에 곧 복귀할 텐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 현지 시간으로 24일 머스크 CEO는 개인 소셜미디어에서 다시 하루에 24시간 주 7일 일에 매달리면서 회의실과 서버실,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될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테슬라와 XAI 등에 초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X가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직후에 내놓은 반응인데요. 투자자들은 머스크 CEO의 사업 전념 의지에 더 주목했고 테슬라 주가는 하루 사이 7%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닷새 전에도 머스크 CEO는 정치적 지원을 앞으로는 크게 줄일 것이다. 또 5년 뒤에도 의심의 여지 없이 테슬라를 이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사업 전념의 뜻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머스크가 업무에 복귀를 하면
그 책상에 그동안 쌓인 숙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력이죠. 테슬라의 대표 사업인 전기차 판매 부진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 시장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 1년 전보다 49% 줄어든 7,261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유럽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34% 증가했지만 테슬라는 오히려 판매 실적이 반토막 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경쟁사인 중국 비아디에도 판매량이 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NBC는 모델 노후와 함께 독일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등 머스크 CEO의 정치적 활동에 테슬라의 브랜드 평판이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분기 부진한 실적과 주가에 이사회 내에서 축출설까지 나돌았던 머스크 CEO로선 주주 달래기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머스크 CEO는 유럽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곳에서 판매가 강력하다면서 매출 반전을 이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그렇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머스크 CEO는 미래 비전으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옵티머스를 지목했는데요. 회사의 재정적인 성공을 압도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신감과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먼저 연내 양산 계획을 밝힌 옵티머스의 최신 기술력을 영상을 통해서 공개했는데요.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서 쓰레기 봉투를 버리거나 빗자루질을 하는 등 사람같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말 수천 대 생산을 시작해서 4년 이내에 연간 100만 대 양산을 목표로 밝혔는데요. 하지만 머스크 CEO가 중국의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 개발 차질 가능성도 언급한 만큼 불확실성을 안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인 로보택시도 출시가 임박했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 12일부터 텍사스주 오스틴 지역을 시작으로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지만 사고 없는 초기 사업 안정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스페이스X도 이렇다 할 성과를 현재까지는 못 내놓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 27일에 우주선 스타쉽의 9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꿈을 가진 머스크 CEO는 내년 말 옵티머스를 먼저 화성에 태워보내는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번 사용한 로켓을 재사용해서 날려보냈는데 30분 정도 뒤에 통제력을 잃고 기체 분해 뒤 추락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큰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성으로 보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가운데 우주선을 군사물자 수송용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스타폴이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군수물자를 지구 어디든 수시간 안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군사용 드론 등 스페이스X의 무기 사업 진출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 수송과 관련한 사업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수익성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에 동행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도입과 관련한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업 xAI와 내신경 스타트업인 뉴럴링크에선 아직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혁신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머스크가 자신의 말대로 뭔가 좀 올인을 해야 뭐 될까 말까 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일단 머스크 CEO의 사업 전념 의지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전망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댄 아이버스는 로보택시 출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500까지 높였습니다. 투자은행인 TD 코엔과 캔터 피츠제럴드도 장기 전망을 낙관하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할인에 나선 경쟁사 비아디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신사업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로스거버 같은 월가의 큰손들의 테슬라 주식 대량 매도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버는 머스크 CEO의 정치유일부 장관 사태와 미중 무역 전쟁 완화 움직임도 테슬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지 못한다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또 국내에서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도 대량 매도를 통해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 비중을 줄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치 꼬리표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안에 이스라엘의 아이온돔처럼 미국을 방어할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돔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4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군사위성과 미사일 개발 등 공공사업이 차례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 전망인데 스페이스X가 뛰어들 경우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효율부에서 데이터 분석 업무에 xAI의 인공지능 챗봇 그롯의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지만 정치 행보 이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머스크 CEO의 정치 활동이 역대 최대 규모의 브랜드 파괴 행위 중 하나였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한 추진에 대해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적자만 늘릴 것이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사업가로 돌아온 머스크를 바라보는 시선에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엉망일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이 열리고 보니 나쁘진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얘기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수출 통제 등 직격탄을 맞았을 것이란 뉴스가 이어지면서 걱정이 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직은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또 전체 AI 업계의 판세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 내용 임성훈 캐스터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치부터 다시 좀 보죠. 예상치는 웃돌았는데 호실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모자라다고요. 네,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매출과 순익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실적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회사의 주가도 시간의 거래소 급등하고 이튿날 정규장까지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70% 넘게 급증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고요. 컴퓨팅 매출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손해가 예상보다도 컸습니다. 총 마진율이 71%라고 밝혔지만 규제 대상에 오른 H공칩을 제외한 수치고요. 이를 포함하면 61%까지 떨어집니다. 또 중국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로 가이던스 역시 낮춰 잡았는데 엔비디아는 규제를 받는 H공칩의 매출 손실이 없었다면 가이던스가 약 80억 달러 더 높았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국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를 적용해 보면 1분기 조정 EPS 총 마진율 모두 예상치를 밑돌게 되고 앞으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관련 언급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 관련 이슈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콜레크레스 최고 재무 책임자는 지난달 미국 정부로부터 H공칩의 중국 수출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재고 과잉과 구매 축소로 45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분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다음 분기에도 감소할 것이다 우려했고요. 젠슨 CEO 역시 중국의 AI는 미국 반도체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발전하고 있다며 수출 제한이 되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키워줬다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경쟁은 반도체 경쟁이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이 어떤 표준을 사용하는지에 달렸는데 세계 최대 AI 시장인 중국을 미국 플랫폼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엔비디아에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네, 최근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서 다시 또 중국 맞춤용 저사양 AI 칩셋을 개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번엔 최근 수출이 막힌 H90 모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저가형 블랙웨어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량 생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용 AI 칩을 만드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젠슨 CEO는 최근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이 반토막이 났다며 규제 가로막힌 사이 중국 시장은 몇 년 후면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 규모까지 몸집을 키울 것이다 경고하면서 특히 화웨이를 콕 짚어 엔비디아가 빠진 자리를 꿰찰 수 있다 기술 규제 무용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업계 전략도 바뀔
바뀔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운 이 중국용 칩을 만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네, 미국의 규제를 피하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고사양 메모리인 HBM 대신 네. 범용 GDDR7 메모리가 사용이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양산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HBM보다 단가는 낮지만 올해 엔비디아의 새로운 중국용 칩 출하량이 100만 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기가바이트당 판매 가격을 0.5달러로 가정하면 우리 돈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눈길이 가는 부분이 엔비디아가 이 대만을 AI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동맹 구축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우리와 좀 연동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희비가 좀 엇갈린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를 필두로 이 대만 AI 생태계가 원팀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네. 이 대만 정부뿐만 아니라 폭스콘, TSMC 등 이 굵직한 기업들이 힘을 합치고 나섰는데 특히 TSMC와의 파트너십이 한층 더 단단해지면서 이 삼성전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젠슨 장 CEO는 TSMC의 코어스 기술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말하기까지 했는데 삼성전자 역시 고급 패키징을 하고 있지만 외면받는 모습입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최근 닌텐도를 비롯해 국내외 AI 팹리스 기업에서 이 7, 8나노 수주를 따내면서 가동률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최첨단 공정인 3나노는 이렇게 TSMC의 큰손 고객들을 연거푸 빼앗기면서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 구글도 당초 삼성전자 3나노 공정에서 만들기로 했던 자사 텐서 칩을 TSMC로 전환하기로 했고 퀄컴과 AMD 등 주요 고객사 역시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현재 3나노 공정 수율은 50% 수준에 머무르면서 양산을 선언한 지 3년 차에 돌입했는데도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90%가 넘는 수율을 확보한 TSMC의 손을 들어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삼성전자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SK하이닉스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죠? 네, 엔비디아는 AI 핵심 부품인 HBM 공급처로 여전히 SK하이닉스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젠슨 장 CEO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인 컴퓨텍스에 조성된 SK하이닉스 부스를 깜짝 방문했는데 전시 제품에 원팀이라는 사인을 남기기도 했고요. 실제로 6세대 HBM 12단 제품의 공급 협상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초로 탑재되는 루빈 플랫폼의 출시 일정 등이 구체화되는 대로 초도 물량 규모와 최종 가격 등을 확정해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르면 오는 10월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최근 반도체 업계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저울질에 들어간 큰 손들의 움직임에 운명이 걸려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와 TSMC로 짜여진 대만 원팀의 앞으로의 행보가 업계 지각 변동을 불러올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의 운명도 함께 얽혀 있는 만큼 예의주시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주요 인사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도 다시 부각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는 듯한 분위기죠.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를 지낸 로버트 카플란 골드만삭스 부회장도 올해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이 연준 위원이면 한 차례 정도를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have sluggish growth, probably not a recession, but probably sluggish growth at least for the remainder of this year. But what they're waiting for is to see, and I'd be waiting for, how will these tariffs feed through the economy? We'll have a better sense of that through the summer and into the fall. And so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em take it one meeting at a time, be patient. There's an SEP,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they have to submit in June. If I were in my former seat, I would probably say 1 to 2 cuts, probably more likely 1. That's less than the market had been expecting. But I think you're going to see them take a patient, wait-and-see approach, and it's the right approach, I think.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도 화제였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들어 약세를 보이며 기축통화로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미국 달러화를 두고 유로화에는 기회라고 말했는데요. 유로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The ongoing changes create the opening for a global euro moment. And this is a prime opportunity for Europe to take greater control of its own destiny. Any change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leads to lower world trade or fragmentation into economic blocs will be detrimental to our economy. Sad. Yes, but with the right policy responses, there could also be opportunities. The changing landscape could open the door for the euro to play a greater international role. 중국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화웨이 등 중국 경쟁사들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강하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You can't underestimate the importance of the China market. This is the second largest AI market. This is the home of the world's largest population of AI researchers. The Chinese competitors have evolved and advanced greatly over the last year. Like everybody else, they're doubling, quadrupling their capabilities every year, and the volume is increasing substantially. And American companies are incredibly competitive. We just have to have the confidence to go compete. And if we have the confidence to compete, we will wi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와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이번 주에는 외국 학생의 비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가 급진적인 지역에서 학생들을 데려오고 있다며 그들이 미국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se countries aren't helping us. They're not investing in Harvard and all of our, we are. So why would 31%, why would a number so big? I think, number one, I think they should have a cap of maybe around 15%, not 31%. We have people who want to go to Harvard and other schools. They can't get in because we have foreign students there. But I want to make sure that the foreign students are people that can love our country.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먼저 2일 월요일엔 미 공급관리협회 ISM이 발표하는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주목됩니다. 최근 2달 연속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48.7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납품 지연과 재고 증가로 고민이 깊다는 뜻이겠죠. 중국은 단오절로 이날 휴장입니다.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다 아시다시피 21대 대통령 선거일이죠. 미래가 걸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증시는 휴장이고요. 경제지표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4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관심인데 구인 건수를 보셔야 합니다. 앞서 3월엔 719만 개로 지난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제매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고요. 유로존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유럽중앙은행 금리 결정 직전 예비치가 나오는 건데요. 2%대 초반을 계속 유지했다면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이번 달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미 연준이 최신 경제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나오는데 관전 포인트는 역시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고용시장 진단입니다. 5월 ISM 서비스 PMI와 고용 분석업체 ADP가 발표하는 민간 고용 집계도 나오니까 미국 경제 흐름 체크하시고요. 국내에서는 5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데요. 국제유가 하락에도 4월까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1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발표되는데 앞서 속보치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3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한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죠.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4월까지 6연속 금리 인하 릴레이가 펼쳐졌는데 이번에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ECB의 예금금리는 2.25%까지 낮아진 상태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번 달과 다음 달 각각 0.25%포인트씩 추가 인하를 통해서 최종 금리가 1.75%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표는 미국의 4월 무역 수지가 나오는데 역시 관세와 직결된 적자 규모가 관건이고요. 우리나라의 4월 경상수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이 큰 실적 발표도 있는데요. AI 반도체주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브로드컴 실적이 나옵니다. 지난번처럼 시장에 빅 서프라이즈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다음 주 가장 큰 지표, 미국 노동부의 5월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중요한데 앞서 4월엔 관세 우려를 비웃듯 양호한 수치가 나왔죠. 취업자 수는 17만 7천 명 증가하면서 13만 명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실업률은 4.2%를 기록하면서 예상과 같았습니다. 이 밖에 깜짝 성장세를 나타낸 유로존의 1분기 GDP 확정치도 확인하시고요. 자, 금요일 우리 금융시장은 현충일 휴일입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